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경기도 의회의 입장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서 이제 알리백 관련된 자료를 보고 있는데 5학년이 제 딸이 와서 옆에서 묻더라고요. 아빠, 지구 온난화로 기후 위기로 우리 언제 멸망해? 정말 리얼하게 언제 멸망하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또는 기술적인 근거가 아니라 딸 아이조차도 정치적으로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회의 어른들이 이미 기후 위기라는 문제의식, 문제를 알았고 이제 행동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서 너희에게 기후 위기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자립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물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기도 알리백의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는 작년 대비 생산량이 오히려 줄었지만 경기도는 18%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의 경기도의 생산량과 비교했을 때는 평균보다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9기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0.2기가와트밖에는 생산을 못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도 환경부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다른 국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상황인데요. 적어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에 있는 3개 기관, 도시주택실, GH 그리고 수자원본부만큼은 우리가 하나된 목표로 가자라는 방향으로서 각각의 기관에 대해서 3가지 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GH입니다. GH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공공 아리백에 따라서 기관 내에 아리백을 해야 됩니다. 물론 GH의 건물이라든지 내용 내에서는 의무적인 감축을 하겠지만 문제는 GH는 경기도의 수많은 3기 신도시 등에 관련된 도시개발 사업, 또 산업단지 사업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업의 알리백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사실 가장 큰 또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파트에 있는 미니 태양광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입주를 한 다음에 주민의 동의 또 의지에 따라서 미니 태양광을 하고 있는데 GH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는 건설 단계에서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미니 태양광을 넣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후발적으로 아니라 선제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설계를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고 또 이 미니 태양광을 좀 더 넓혀서 그러니까 BIP까지는 못 가지만 입체 태양광, 그러니까 인면 태양광으로 보면은 45도 각도로 했을 때는 평면만큼이 인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안에서 우리가 매일 쓰는 주택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모듈러 주택입니다. 모듈러 주택을 검토해 보니까 탄소를 30%를 감축시키는데 문제는 비용을 30%를 증가시킵니다. 근데 이 모듈러 주택이 한 2만 세대가 넘으면 비용을 한 20%를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H 차원에서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민간 업체들과 함께 협력해가지고 일정 규모의 경제를 만들자라는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한데요. 그런 건축단위 또는 다른 민간 업체의 협력을 넘어서가지고 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를 계획할 때, 산업단지를 계획할 때 이미 알리백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인 도시주택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 계획을 할 때는 흔히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 내에 재생에너지의 비율이라든지 에너지 자립률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경기도가 좀 더 의지를 갖는다고 하면 좀 더 강화된 규제를 할 수가 있고 건물 단위가 아니라 도시 단위로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이제 아직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훨씬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개발 수요가 높습니다. 3기 신도시며 신도시 또 얼마 전에 용인의 반도체 산단과 같은 경우를 그냥 지금과 현재와 같은 시스템과 체계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신재생 에너지 알리백과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알리백 특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리백 특구에 대해서 저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건축물 또 새로운 곳에 신재생 에너지를 넣을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새로 시작되는 도시입니다.
얼마 전에 학교의 신규 태양광과 기존의 학교 태양광을 비교해 보니까 신축할 때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신도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알리백 특구 또한 그 태양광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도 이슈지만 가장 초기 이슈는 땅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우리 그 경기도 북부에 있는 경제특구라고 하죠. 한반도 평화가 됐을 때 산업단지가 되고 도시 개발에 대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되기 전에 지금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거기를 경제특구를 개발하기 전에 알리백 특구로 지정을 해서 20년간은 안정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알리백 특구를 운영하다가 한반도의 평화 무드가 됐을 때 빠르게 도시로 또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두 번째는 경기도 동부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금까지 규제로 제한되어 있지만 또 반대는 생태 자원도 있고 또 하나는 알리백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넣기 좋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그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한강 수기의 기금을 통해서 주민 지원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약 1년에 5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500억 사업 중에서 태양광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올해 사업량을 체크해 보니까 한 5억 규모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상수원 보호구역의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뭐 햇빛 자전거 발전소, 햇빛 보행로 발전소 같은 경우를 상수원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또 그 예산을 그 한강 수계 기금을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강 수계 기금은 무상으로 설치됩니다. 전액 기금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매년 수익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지금까지 이제 많은 또 주민들의 필요 시설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 예산을 통해 가지고 재생에너지도 되고 또 주민들의 수익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말씀드리고 있나요?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세분화와 함께 협력입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여러 기관들 그리고 도시와 환경이라는 어쩌면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반된 그 개념이 들어있는 위원회인데 이 안에서 경기도가 또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알리백을 성공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